코스모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성자별까지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오늘 이어서 중력에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But even in a fairly strong gravity field, 중력장, 꽤나 강력한 중력장에서라도 light, 빛은 would travel, 나아간다는 거죠. 진행됩니다. in a straight line, 직선으로 진행됩니다. as it does, 그것이 원래 그런 것처럼이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of course, 물론 in everyday life입니다. everyday, 일상생활. 항상 우리가 빛은 다른 건 몰라도 빛은 항상 직진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빛은 fairly strong gravity field라고 되어 있죠. 꽤나 강력한 중력장에서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얼만큼 강력해야 꽤나 강력한 건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책을 봤는데요. 한 10만 G라고 합니다. 자, 1G는 우리 지구의 중력장이죠. 우리가 익숙한 지구의 중력장이고, 다른 이제 6분의 1G라고 하죠. 그래서 이 G를 기준으로 합니다. 1G를. 근데 그거의 10만 배가 되어도 빛은 직선으로 진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약간 수정을 해야 될, 수정이라기보다는 이제 아마 칼 세이건이 일상생활이라는 단서를 달았죠. 일상생활. 우리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 느낄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딜까요? 그 우리의 감각 범위겠죠. 저는 한 10m 정도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10m에서 빛이 진행하는 건 직선이겠죠. 꽤나 강력한 중력장 하에서 fairly strong gravity field, 뭐 10만 G에서도 빛은 여전히 직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굉장히 큰 형태의 중력, 넓은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이제 사람이 있어요. 관찰자가 있는데 이 크기가 0에서 만약에 30만 킬로미터라는 굉장히 넓고 긴 길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여기서 이제 빛이 광자가 출발을 했어요. 그럼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죠? 1초 걸리죠. 1초. 30만 킬로니까 광자가 이제 반짝하는 광자가 출발을 하면은, 그런데 여기 이제 높이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쇠망치가 있습니다. 쇠망치가 가령 뭐 한 1.5m 높이에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뭐 한 1초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빛이 여기 도달하는데 이 쇠망치는 이 바닥에 도달을 하겠죠. 한 1.5m 바닥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광자도, 자, 중력이라는 건, 중력의 제가 속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중력은 모든 걸 잡아당기죠. 먼지를 잡아당기는 중력과 거대한 별을 잡아당기는 중력과 똑같은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먼지를 지탱하는 어떠한 힘, 외부적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공기의 대류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면 이 별이 이 바닥에 떨어지는 속도와 이 먼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속도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저항하는 힘이 없다면. 마찬가지로 이 광자도 이동하지 않는다면, 그냥 정지해 있는 광자라면 망치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속도로 바닥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이 비록 30만 킬로미터의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이동할지라도 이쪽의 관찰자가 보기에는 이 빛은 정지해 있는 빛이죠. 이 빛은 그래서 떨어진다는 거죠. 결국은 이 빛은 긴 30만 킬로미터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면 바닥에 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칼 세이건이 이 문장에서 everyday life라는 일상생활 공간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로 든 30만 킬로미터의 거대한 공간은 뭐 지구를 안에 몇 개를 놔둬야 되죠. 이 굉장히 거대한 공간인데 이런 공간은 일상생활에 everyday life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빛이 휘는 걸 보고 싶다면, 1지하에서 휘는 걸 보고 싶다면 이런 거대한 필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관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빛이 휘는 것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 뭐 단순하게 빛이 그냥 강력한 중력 하에서도 직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특수한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력은 일반적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광자라든가 먼지라든가 거대한 바위 덩어리라든가 똑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이것을 저항해줄 어떠한 지탱할 힘이 없다면 똑같이 떨어지는 게 맞겠죠. 자, 다음 문장 보죠. 자, on the inside, 뭐 그 안쪽에서 because the light,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앨리스 알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갔을 때 경험하는 내용으로 새로 각색을 한 것 같아요. 칼세이건이. 그래서 앨리스가 있고 나무에 체셔 고양이라고 하죠. 여기에 실제 존재하는지 어떤지 모르는 고양이가 한 마리가 또 앉아 있고, 이 안에 있는 중력은 1G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조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한 대략 10G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서 있지도 못하죠. 그리고 꼿꼿이 서 있으려고 하면 피가 다 아래로 쏠려서 아마 기절하겠죠. 그래서 이제 다 바닥에 붙어서 아마 못 움직일 겁니다. 대부분의 10G만 돼도.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서 있을 때, 서 있다는 거는 이 몸에 있는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좀 더 강력한 중력이 있다면은 바위도 결국은 이제 부서지겠죠. 무너져 내리겠죠. 근데 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건 뭐죠? 바위 어떤 물질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 이 안에 있는 전자기력이죠. 기본적으로 전자기력 때문에 어떤 모래 입자라든가 얘네들이 서로 관통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이제 부서져 내린다는 거는 전자기력으로는 지탱할 수 없는 어떤 임계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더 이제 중력을 높여서 굉장히 강력한 중력에 도달을 하면은 가령 한 10억 G 정도? 그러면 자, 일상생활의 우리의 공간에서도 빛이 휘는 거를 느낀다는 거죠. 짧은 거리에서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안에 어떨까요? 때문에 빛이 trapped down there, 거기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이 10억 G 정도 되면 빛이 어떤 부분에 전부 다 쏟아져 내리겠죠. 모든 빛들이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빨려 들어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things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 서양인들이 좀 흔히 쓰는 것 같아요. 핵심은, 요점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may be attractively well lit, 굉장히 꽤나 밝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왜 밝을까요? 어떤 한 점이, 한 지점, 스팟, 어떤 방이 있어요. 이런 방이 있는데 방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지점만 10억지예요. 10억G라는 강력한, 그럼 사람은 이 안에 빨려 들어가겠죠. 당연히. 근데 이 방 안을 채우고 있던 빛들도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만 밝고 주변에 있는 빛들은 다 사라지겠죠.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곳은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하겠죠. 그 역제곱 법칙, 그 2차원, 아니죠. 3차원이죠. 3차원에서 역제곱 법칙이 성립하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로 이 중력장도 이제 작아지죠. 약해지죠. 그러니까 근데 그 어느 안쪽으로 들어가면 빛도 못 빠져나오고, 그 바깥쪽으로 이제 나가면 10억지를 밑도는 거죠. 여기 이제 10억지를 넘기는 거고. 그래서 이 지점을 블랙홀에서 이제 사상의 지평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 내용은 이제 블랙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블랙홀의 그 주변은 어쩌면 굉장히 밝을 수도 있다. 실제로 블랙홀 안쪽을 볼 수는 없죠. 빛이 다 들어가니까. 하지만 그 사건의 지평선, 아까 사상의 지평선이라고 부른다고도 했죠. 사건의 지평선이라고도 하는데 블랙홀 주변은 블랙홀을 말하는 게 아니죠.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경계선을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하면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데 이벤트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랙홀이 이 안에 어떤 크기로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하지만 그 바깥쪽 빛이 빨려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은 빛이 결국은 경계에 있는 빛 중에 일부는 탈출하고 일부는 들어가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주변은 빛으로 이제 가득 차서 밝은 형태가 되겠죠. 물론 이제 장 자체가 이제 왜곡돼서 우리가 인터스텔라에서 보는 듯한 그러한 형태가 왜곡된 형태, 중력 렌즈라고 하죠.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일단 그렇다라는 내용이죠. 꽤 밝을 것이다. 이 부분. 그러니까 on the inside 그 내부는 because 그러니까 블랙홀 안쪽이네요. on the inside 안쪽은 빛들이 다 우주에 있는 빛들이 보이는 빛들이 다 쏟아져 내려오니까 블랙홀 안에서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다면 because the light 이런 요 첨언이죠. 이거 이제 설명이죠. 이 부분. 요점은 maybe attractively 꽤 매력적으로 밝을 것이다. 블랙홀 안에서 사람이 그 블랙홀에 쏟아져 내려 떨어지는 빛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밝다라는 걸 느끼겠죠. 자, 다음 for neutron stars. 자, 중성자별이죠. 중성자별에서는 the pressure 압력 on the neutrons 뉴트론의 압력이 stave of gravity. stave란 동사는 이건 지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밀쳐낸다라는 거죠. 오프니까 중력을. 자, 아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자, 사람이 똑바로 직립해 있는데 필요한 근육의 힘이 있죠. 그리고 또 자, 우리가 손에 자, 이렇게 바둑돌을 들고 있어요. 바둑돌을 들고 있는데 이 바둑돌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건 뭐죠? 우리가 손으로 지탱하고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중력, 바둑돌이 바닥에 떨어지려는 중력과 지탱하는 힘이 상쇄되기 때문에 바둑돌은 우리 손 위에 얹혀 있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사람이 꼿꼿이 서 있는 거는 근육이 화학 에너지죠. 그러니까 화학 케미컬 에너지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이게 이제 대략 한 10G 정도 되죠. 그리고 또 뭐죠? 한 어느 정도 10억G였나요? 10만 G였죠. 10만 G 정도 되면은 바위가 이제 무너져 내린다고 했죠. 이거는 자, 10만 G. 그러면 이건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에너지죠. E가 에너지가 버틸 수 있는 최후죠. 그런데 그 다음 더 가면은 뭐 이제 10억G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억G 정도 되는 그게 이제 아마 중성자별이 아닐까 싶어요. 뉴트론 스타. 거기서는 이 안에 있는 중성자들끼리 밀쳐내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핵력이죠. 핵력에 의해서 중성자별은 자기의 어떤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넘어가면 10억G 정도 되면 없다라는 거죠. 형체가 그냥 다 쏟아져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주라는 곳은 어떤 10억치가 되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힘들이 있죠. 우리가 그냥 물리적인 힘 혹은 어떤 화학적 에너지 혹은 전자기력 에너지 혹은 핵력, 여기에서 이제 핵력이죠. 핵력을 넘어선 어떤 다른 힘을 발견하지 않는 이상 10억치가 되면 그냥 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한 점으로 수렴해 버린다는 거죠. 그런 형태,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뉴트론 스타는 그 어떤 힘, 프레셔가 있습니다. 뉴트론의 힘이죠. 중성자의 힘으로 스티브 오프 그래비티를 밀쳐내서 이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 맞아야 항상 형태가 유지된다는 거. 그냥 존재하는 형태는 없다라는 겁니다. 중력이든 뭐 때문에 무너지는 것과 어떤 무엇이든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건 그것에 상응하는 다른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풍선이 둥근 이유는 그 안에 공기압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공짜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 문장 뭐죠? It is tempting to identify the companion inferred in visible light. 여기까지 보죠. 자, 여기 it is tempting to identify. tempting은 뭔가를 이제 시도한 겁니다. be tempting, 시도했다. 당연히 시도할 어떤 유혹이죠. tempt니까 뭐 하려고 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뭐를 to identify, 동일성 여부를 알아보려고 한 거겠죠. the companion, 동반, 어떤 동료죠. inferred, 추론되는 in visible light, 가시광선으로 infer, 추론할 수 있는 동반성의 동반성이 동일한지, 뭐와 동일한지를 일단 봐야겠죠. 그러면 with the source detected, 이것과 동일한지, 그러니까 이만큼이 다 설명이에요. 그래서 tempting, 시도했습니다. 동일성을 찾아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동일성을 찾아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The source detected. 어떤 소스인데 원천이죠. detected in X-ray. X-ray로 포착되는 어떤 소스에 대한 빛. X-ray도 light죠. light. 우리가 light 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만 생각하는데 전파도 light고요. 또 전파 다음 뭐죠? 적외선이죠. 적외선도 IR이라고 하죠. IR도 light고요. 또 UV도 light입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도 당연히 그러니까 light겠죠. 그러니까 라이트의 종류는 상당히 다양하고요. 근데 이 부분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부분의 별들이 보통 바이너리 스타 시스템을 갖춘다고 했죠. 바이너리 시스템을 갖추면은 하나 크기가 이제 동일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둘이 이제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을 경우가 많을 텐데 일반적인 태양 사이즈의 한 뭐 5배 정도 혹은 10배 정도 되면은 이게 이제 중력 수축을 일으켜서 결국 이제 별의 진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죠. 그래서 결국 금방 사망해 버리는 상황이 오는데 그러면은 한쪽이 이제 블랙홀이 된 것 같아요. 블랙홀이 돼서 보이지 않는 형태가 되겠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처음엔 2개 동반성이었는데 하나는 블랙홀이 됐어요. 블랙홀이 되면은 이거 많이 이제 흔하게 본 사파이기도 한데 이쪽에 있는 수소 핵융합 에너지의 이쪽에 있는 별들의 가스층이 이쪽 블랙홀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블랙홀 자체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빨려 들어가면서 워낙 작은 공간이죠. 작은 공간에 많은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니까 여기서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자체가 블랙홀도 처음에 갖고 있던 어떤 자신의 크기가 있죠. 그 크기 그대로 수축한 거기 때문에 각운동량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각운동량이 워낙 거대했죠. 거대했는데 작은 공간에 압축되면 그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져요. 이 각운동량의 속도가. 그래서 당연히 이 가스도 빨려 들어가면서 회전을 하는데 여기서 에너지가 이 각운동량에 맞춰서 위아래로 뿜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가 운 좋게 그런데 지구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엑스레이가 보이긴 하는데 깜빡깜빡하면서 보이겠죠. 왜냐하면 얘가 세차 운동을 하죠.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그 소스를 발견했는데 처음에 이제 블랙홀이 뭔지 몰랐을 때입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상으로는 존재한다는 게 추측은 됐지만 관측은 안 됐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혹시 비지블 라이트로 추론할 수 있는 어떤 동반성의 동일성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가시광은 발견되지 않는 어떤 행성이었죠. 그게 이제 백조자에 있었죠. 시그니스 X1이라고 하는 그곳입니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보시면은 The Companion이 inferred. 자, 동반성이라고 추측이 된 거죠. 동반성이라고 추측되는 그 블랙홀이 아이덴티하다, 비지블 라이트로 갔다. with the source of X-ray. 그러니까 X-ray로 관측돼. 여기서 X-ray를 뿜어내는 뭐가 있었는데 얘가 가시광선도 같이 뿜어냈던 것 같아요. 가시광선을 그건 바로 뭐겠어요? 여기서 떨어지는 어떤 물질이 내는 가시광선이겠죠. 블랙홀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 동반성이 바로 블랙홀이라는 게 identify, 확인되는 거죠. 확인되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동일한지를 당연히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가 관측이 되어서 그것을 비지블 라이트로 동일성, 아이덴티파이를 템프팅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또 이제 설명이네요. 이런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긴 뭐 이런 컴마가 없으니까 중간에 들어오는 이런 설명들을 읽으면서 이제 바로바로 이게 설명이구나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친절한 거죠. 이 컴마가 있다면은. 그럼 이 컴마가 어디까지 있느냐? 여기 끝까지 있네요. 자, 우리는 뭘까요? 자, in the most profound sense 여기까지네요. 제가 못 봤네요. 자, 그러면 그냥 읽을 수 있죠. 얘를 나중에 읽으면 되죠. 우리는 children, 아이들이다. of the cosmos, 코스모스의 아이들이다. 우리는 우주의 자식들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In the most profound sense, most profound, 아주 가장 근본적인 sense, 의미겠죠. 의미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별의 자손이다. 당연하죠. 이건 코스모스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별에서 모든 원소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그 원소들 중에 이제 생명을 이루기도 했다라는 거죠.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했을 땐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 사람이죠. 카즈머스의 자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think of the sun's heat. 그 태양의 열을 생각해보자. 이 think 앞에 있으면 이제 뭐뭐 해보자라는 거죠. On your upturned face. 고개를 들어서 upturn,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죠. 얼굴을 들어서 그 태양의 열기를 생각해보자. 눈 감고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럼 굉장히 따뜻하죠, 얼굴이. On a cloudless summer day. 그것도 구름 한 점 없는 어떤 여름날에 생각해보자. 그리고 또 생각해보자. How dangerous. 얼마나 위험한지. It is to gaze. 응시하는 것이. it은 여기서 태양이겠죠. At the sun을. 행위겠네요. Directly. 태양을 직접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만약에 여름날 한 10초만 보고 있으면 바로 실명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해봐라. 이 부분의 내용은 지금 뚝 잘라서 제가 얘기해서 그냥 어떤 글에 좀 매력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 앞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자연에 관련된 그 설명들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기하죠. 그 중에 이제 태양, 별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저런 태양 때문에 모든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이제 신비롭다는 거죠. 칼세이건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birds, 새들이 greet, 뭔가를 이제 맞이하는 거죠. greet, 맞이합니다. the sunrise, 해가 뜨는 것.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령 나무에 새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서 이렇게 멀리 산 위에서 해가 이렇게 싹 떠오르는 거를 맞이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Birds greet the sunrise. 해가 뜨는 것을 맞이하고요. With an audible ecstasy. audible은 이제 들을 수 있는 ecstasy, 환이라고 하니까 지저귀미겠죠. 이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짹짹거리면서 이 해가 뜨는 것을 맞이하는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지구가 신비합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암흑에서 빅뱅 이후에 별들이 생기면서 거의 한 100억 년의 역사가 지나서야 어떤 행성들이 생겨나고 그 이후로 또 뭐 한 50억 년이 지나서 생명체들이 생겨나서 이렇게 작은 새들이 해가 뜨는, 별이 뜨는 걸 보고 지저귀를 수 있다라는 거 상상만 해도 굉장히 신기하죠.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자, hidden within every astronomical investigation. 어떤 천문학적인 연구죠. investigation은 모든 연구 안에는 뭔가 숨겨져 있다. hidden이니까. 자, 여기 이제 설명입니다. 컴마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sometimes, 때로는 so deeply buried. 뭔가가 깊이, 아주 너무나 깊이, 때로는 너무나 깊이 묻혀 있습니다. 뭐가 묻혔냐면 that the researcher, 이 연구자들 스스로도 himself is unaware,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of its presence, 그 존재를, 여기 컴마가 또 있죠. 그럼 여기서 끊으시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한국말로 해보면 연구자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어떠한 존재가 파묻혀 있음, 어떠한, 여기서 존재는 외계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어떤 영구적인 신비겠죠. 연구의 신비. 모르는 어떤 내용, 하지만 너무나 깊은 곳에 그것이 묻혀 있어서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hidden, 그러니까 요걸 이제 빼고 다시 볼게요. 그러면 모든 천문학적인 연구 안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lies a kernel of awe. 경외죠. 경외심. 경외심의 커널은 뭡니까? 리눅스의 커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컴퓨터용으로 많이 쓰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견과류의 알맹이를 말하죠. 그러니까 결과는 그냥 핵심입니다. 경외라는 핵심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숨겨져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모든 천문학적인 천문학뿐만 아니라 이거 아스트로노미컬이니까 천문학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러한 우주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연구에는 이런 경외심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핵심, 그 밑바닥에.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제 그런 경외감을 느끼지 않고 연구를 하죠. 하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뭔가 어디 핵심에 도달했을 때, 이 커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연구에 대한 어떤 기쁨이 아니라 연구에 대한 발견에 대한 기쁨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신비하다, 우주가 너무나 신비하다라는 경외감이겠죠.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이 칼 세이건이 쓰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죠. It would be clearer. 아주 명확할 수 있다. From such a world.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아주 명확해질 수 있다. 뭔가가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As it is beginning to be clear. 자, 뭐뭐 하는 것으로 it is beginning. 출발하는 것이 뭔가 시작하는 거죠. To be clear from ours. 자, 우리로부터니까 우리로부터 명료하게 하는 것을 시작함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순서인 것 같죠.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뭔가가 명확해지려면 첫 번째가 1번이 이겁니다. 우리로부터 뭔가 우리의 근원이겠죠. 우리의 근원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 how our matter, 우리의 물질이 클리어하는 것으로 또 그죠?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일단 뭐 데카르트인가요? 누가 인간의 존재,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게 from ours고요. 그 다음에 그럼 나는 뭘로 이루어져 있지? How our matter, 별에서부터 왔지, 이런 생각이죠. 그 다음에 our 또 뭐가 있나요? 뭔가를 제가 지웠군요. 뭔가를 지웠네요. 뭔가를 지운 것 같아요. our 뭔가를 하나 지웠네요. 아하, 이 부분을 잠시만요.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예, 다시 제가 그 부분, 제가 지웠던 부분을 다시 메꿨습니다. 지금 메꿨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봅시다. It would be clear, 명료해질 수 있다. From such a world, 그러한 세상으로니 명료해질 수 있는데 그거는 as it is beginning으로부터입니다. To be clear, 명료히 하는 것. From ours,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명료히 하는 것. 다음이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졌는지를 명료히 하는 것. 또 our form, 우리의 모양, 우리가 왜 인간이 눈 두 개, 코 하나, 뭐 입 하나에 이런 형태가 되었는지. 지구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가 그렇죠.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죠. 왜 이런 형태가 되었는지, 이런 폼이 되었는지. 그리고 much of our character, 우리의 특성, 왜 우리는 우주나 이런 신비함에 대해 끌리는지, 이런 우리의 특성에 대해서 훨씬 뭔가가 명료해질 때 세상은 더 명료해지겠죠. 그것이 determined by the deep connection,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깊은 연관성이 있다. between life, 생명과 the cosmos, 우주 사이에서. 이 부분 지금 제가 아마 이 챕터 10 때문에 10이 가까이 있어서 이걸 그냥 이렇게 정리하다가 바로 지워버린 것 같아요. 챕터 10으로 빨리 그냥 후딱 넘어가고 싶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다시 제가 일단 메꿨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It would be clearer, 명료해질 수 있습니다. From such a world, 그러한 세상이. 이 부분 이제 다 삽입구입니다. 삽입구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As it is beginning to be clear, 명확하게 됨으로써 시작. 그것의 시작감이 어디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는 how our matter, 우리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our form, 우리의 형태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리고 much of our character, 우리는 왜 이런 성격,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be determined, 결정될 때 뭐에 의해서? by deep connection, 어떤 깊은 연결에 의해, 생명과 이 우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연결로 그것이 결정되었음을 우리가 알 때 세상은 명료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종교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지만, 종교가 이런 거에 이제 종교를 끌어들이면 정말 우스운 일인 거죠. 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종교가 없이 이해했을 때 세상이 클리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종교가 들어가면 완전 쓰레기장, 난장판이 돼버리죠. 이 과학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싹 제거하고, 지금 칼 세이건도 코스모스에서 최대한 논리적으로 어떤 물질의 존재부터
존재가 왜 생겼는지부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코스모스가 그리는 것은 어떤 신비주의적인 부분을 완전히 다 인간들이 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신비주의를 여기서 경외심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교랑 연결을 지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책이 의도하는 바도 아니고 책을 읽는 올바른 이 책을 읽는 어떤 책도 마찬가지예요. 읽는 올바른 태도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챕터 9이 끝나는데요. 이제 챕터 10이죠. 제목이 The Edge of Forever입니다. 영혼의 어떤 엣지, 경계 부분이죠. 경계 부분인데 다음 부분은 이제 어떤 부분이 될지는 제가 한번 또 책을 봐야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30분 했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